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실한TV 엄현석입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설 명절에 설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까뜩이라 이제 화면에서 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고 지금 있습니다. 배가 고프네요. 이번 영상은 말이죠, 설 명절이 끝난 요 시점에 또 세금 신고를 하나 더 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입니다. 2019년도는 2월 11일까지 하셔야 되는데, 사업장 현황 신고가 뭔지 말씀드리고 신고를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먼저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신고 대상자는 누군가? 이 사업장 현황 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하는 건 아니고요, 개인 사업자이면서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병원, 한의원, 또 학원, 그리고 농축수 임산물 판매업자, 또 연예인, 주택임대 사업자 등 면세 사업을 영위하신 분들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모두 다 하냐? 그건 아니고요. 복권이나 담배를 파시는 영세한 사업자분들은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냐? 신고 기한은요, 매년 2월 10일까지 하시면 되는데, 올해는 2월 10일이 일요일이어가지고 하루 연장된 2월 1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가 가산세를 내는 건 아니고, 병원이나 약국, 이 사업자들은 제대로 신고 안 하면 제대로 신고 안 한 그 수익 금액 곱하기 0.5%를 가산세로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서 매출 매입 계산서와 매입 세금 계산서를 같이 이제 제출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제출 안 하셨으면 제출 안 한 금액 곱하기 0.5%의 가산세를 또 내셔야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한 영상은 제가 지난 영상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하시고, 쉽게 얘기하면 매출액이 큰 개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데, 그런 분들은 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 계산서 관련된 서류도 제때 제출하셔야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가산세도 가산세지만, 신고를 만약에 안 했다 싶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 왜 신고하는가? 이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공식적인 국세청의 답변은 없는데, 이 신고서 내용을 보면은 이 사업장 현황 신고 내용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내용이 서로 맞춰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금액과 대사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것 같고요. 다음은 이 국세 통계 자료를 낼 때 많이 활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세청에서 이 통계 자료를 정보를 공개해요. 근데 이 사업자 현황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한 정보를 흡집해서 이 통계 자료들이 결국에는 통계청에서 쓰고 기재부에서 쓰고 각종 예산을 짤 때 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고를 해주면 할수록 그 통계의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배경 설명은 이 정도만 하고요. 실제로 이제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홈택스에 접속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홈택스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이 홈택스 화면인데요, 이 신고 납부를 누르세요. 신고 납부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쪽 보시면은 사업장 현황 신고 있죠. 얘를 누르시고, 여기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하기, 얘를 누르시고요. 여기에 이제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으시겠죠, 다들. 그걸 입력하시면은 여기 아래 이 모든 것들이 입력이 됩니다. 여기 첨부 서류 제출 유형에 내가 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고 계산서를 받은 적이 있다, 또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은 적이 있다 하시면, 해당 사항 있으시면 전자신고라고 누르시면 돼요. 전산매체는 회계 프로그램 이용하는 거고, 서면은 직접 가서 서류를 제출한다는 뜻인데, 아마 해당 사항이 없으시면은 해당 사항 없다고 하시면 되고요. 그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수익금액 검토표라는 거를 작성하셔야 돼요. 대상 업종이 있는데 의료업자부터 주택임대 사업자도 해당되고요. 하는 업종이 해당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해당되시면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은 나도 알고 국세청도 알아요. 그래서 조회하기를 누르면 해당 사업 기간 동안 얼마의 신용카드 매출이 있었고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었는지를 조회하신 다음에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도 조회하신 다음에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이처럼 이제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은 나도 알고 국세청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그대로 신고를 하셔야겠죠. 요 지출 경비 내역은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복식부기 용자들은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요 내용을 서로 맞춰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월에 내가 신고해야 될 것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신고한 것과 5월에 신고한 게 다르다면 물어볼 수 있겠죠. 세무서에서 왜 다른지 소명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5월에 있을 신고 내역하고 또 잘 생각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알고 있는 대로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되고요. 기본 경비는 연간 내가 임차료가 얼마였고 그 밖의 경비는 얼마인지 알고 계신 대로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누르시면 됩니다. 요 이제 계산서 세관계산서는 내가 받은 게 있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요 예시는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금액 검토표라는 걸 입력해야 된다고 했죠. 작성하게 누르시면은 지금 요 예시는 이제 학원이기 때문에 학원에 대한 정보를 쭉 입력한 거고요. 내가 입력할 수 있는 정도로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요 총 수익금액 명세인데요. 앞에 신고했던 수익금액 내역과 일치해야 되는데, 업종별로 요 수익금액 명세가 달라서 지금 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학원에 해당되는 거고요. 주간이었는지 야간이었는지 정원이 몇 명이었는지 수강 단가가 얼마인지 수강 단가와 수강연 인원 곱하기가 총 수익금액과 일치하도록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앞에 계산했던 총 수익금액과 일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요 주요경비 사용금액도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개략적인 거니까 입력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나오고요.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12월쯤에 개업을 하셔가지고 매출도 없고 매입도 없다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그냥 요 무실적 신고를 누르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끝입니다. 요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신고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아직 신고 안 하신 분들은 2월 11일까지 꼭 신고하시고 불필요한 가산세 내지 않도록 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